를 보여달라고 이은재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붕대를 풀고 찍으시라고 그랬는데 착한 사람 눈에 보인다는 건가요? 붕대를 풀고 찍으시라고 했는데 답을 안 한 상태였. 그 현장을 취재하고 온 기자 이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본인의 판단으로 이낙연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이낙연 후보가 될 것 같다. 네. 후보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에 차명진 후보가 이번에 41,642표를 얻었습니다. 경기 부천시 병에서 경기 부천시 시민분들이 41,642분이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사이다를 안 주는 근데 뭐 사이다 요즘에 좀 있는 고구마 섭취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 가짜 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자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내내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강 기자. 네,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바라는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네, 정 기자. 정현욱입니다. 네, 작가님. 작가입니다. 뭔 작가인데? 박은진 작가입니다. 네, 기자. 네, 목미얼더미 오기정입니다. 네, 전 김기아 기자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이 벌써 4월 16일 녹화하는 날이 4월 16일이에요. 네. 네, 벌써 6년 지났죠. 벌써 6번째 봄을 맞았는데 참 그날만 생각하면 정말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정말 돌아보기 정말 힘든 그런 기억이네요. 하여튼 그런 기억과 연대 저희 대일기도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뭐 세월호 관련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길게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총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죠? 자, 썸네일 7년 이후. 그러니까 썸네일 보고 좀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런 썸네일 언젠가 쓰고 싶었는데 뭐 쓸 건데. 기대하세요. 얘기해주고서. 네, 기대하세요. 아까부터 신이 막 엄청나 있었어요. 신이 자, 그럼 저희 로고 듣고 오늘 1부 코너 총선 뉴스 나야 나 이공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기대가 뿜뿜이라면 좋아요 버튼 대딛기, 나만 보기 너무 아깝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추천도 해주시고요. 네, 오늘 방금 제가 아까 총선 뉴스라고 하셨는데 총선 뉴스가 뭐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듀스라고 하면은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옛날 사람. 너의 맘속엔 내가 없지만 빠라밤빰빰 이거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왜 창피해요? 픽미업 네. 네, 맞죠? 맞아요. I want to pick me 그 프로듀스의 총선 듀스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뽑았냐면은 이제 저희가 뭐 1위부터 몇 위까지 이런 걸 좀 골라봤어요. 우리끼리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활약상은요 이번 총선에서 어떤 큰 의미 있는 득표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에 웃음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많이 웃었어. 우리의 개그야, 총선, 개그. 네, 이 정말 치열한 총선 이 열기를 정말 사이다 같은 웃음으로 채워주신 분들을 골라봤습니다. 자, 웃음 버튼 1, 2위가 있는데요. 일단 2위부터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파리쿡 댓글 강병수 씨 읽으세요. 파리쿡의 여옥신님께서 우리의 찰스 웃음 선사 땡큐 이렇게. 아니 나는 좀 걱정되더라고. 못 올라올까 봐. 이거 중간에 발이 다치셔가지고 맞아요. 또 막판에 발가락이 떨어지더라도 막 완주하겠다 이러면서 근데 광화문까지 못 왔어요? 왔어요. 오긴 왔어요. 네. 왔어. 그거 걱정되더라고요. 못 의지에. 올까 봐. 뉴스에 나왔나? 투표는 몰랐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KBS가 보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KBS. 뛰어서 광화문까지 완주했어요? 그랬겠죠. 그쵸. 예, 그렇다고 네, 합니다. 뛰어서. 예. 근데 너무 고생해서 그거라도 안 했으면은 진짜 TV에 안 나왔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제일 웃겼던 거는 이제 그 역시 도장 찍는 장면이었죠.
이게 이 개그나 어떤 유머나 어떤 위트나 어떤 이런 게 사실 어떨 때 웃기냐면 이제 맥락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빌드업. 맞아. 빌드업을 정말 차곡차곡차곡해서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확 비틀면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400km를 뛰어서 올라온 거죠. 그거 하려고 400km를 뛰어서 올라오신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계속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무슨 뭐 새정치 한다더니 천 달이 유튜버 됐냐? 라이브 하면 1000명 보고 있으니까 왜 달리는지 모르겠다. 그런 비웃음을 뚫고 이렇게 뛰어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광화문에서 지지자 반 기자 반 거기 딱 오셔가지고 이 비례 용지에서 국민의당을 찍어라. 10번을 찍어라. 그 메시지를 이제 400km를 달려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올라와서 도장을 잡아서 친박 신당에 빵! 아니 근데 진짜 친박신당 찍은 거예요. 11번에 찍었어. 11번에. 그럼 다시 찍으시긴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옆에서 이제 보는 사람이 그거 손 올려서 위에 찍으셔야 된다고. 다급하게. 위에 찍으시라고. 그래서 하지만 실수한 덕분에 얼굴 한 번 더 나갔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알려졌기 네.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은 역시 이번 총선에도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상하기 힘든. 안철수 대체할 수 대표는 진짜 최근에 이슈가 된 건 대부분 뛰는 걸로만. 아 그러네요. 계단도 뛰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근데 그 제가 본 댓글 중에 그런 댓글 있었는데 이렇게 총선이 끝나버리다니. 결국 안철수 대표가 왜 뛰는지는 결국 아무도 모르는 건가? 아니 근데 그게 처음에 뛴다고 했을 때는 지역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국도 대장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여러 지역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약간 이런 취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혼자만 계속 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보좌관들 네, 보좌관들이랑 열심히 뛰시고. 뭐 이제 페이스메이커. 정경훈 앵커는 왜 뛰는지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KBS 앵커도 모를 정도로 이 언론이 좀 주목하지 않지 않았나. 저는 완주한지 몰랐어요. 이제 원래 그 입장은 뭐냐면 이제 뛴 게 이제 그 지역구가 있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구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뭐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목소리를 다 이제 들어야지. 들으면서 이제 올라오겠다. 뛰면 안 되지. 혼자서 예? 뛰면서 어떻게 들어?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소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뛰시더라고. 그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뭐 이렇게 빵빵하면서 힘내세요 하고 가고 뭐 이런 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소통이야? 그렇게 소통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체력은 좋으시네요. 체력이 참 좋다. 하여튼 그 정치인의 그 큰 동목 중에 하나가 체력 체력이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체력에서는 보여주셨다. 합격. 네. 합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 모르셔서 잘 이제 왜 뛰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이실 행보가 좀 기대가 되는데 뛴 거는 뭔가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원래 사실 이게 그렇죠. 그 대구까지 사실은 의료 봉사를 갔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활동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되게 아 정말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말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정성은 이제 만땅이야. 이제 진정성은 더 안 찍어도 돼. 맞아요. 스탯에서 이제 다른 거에 정치 쪽을 찍으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진짜 생각해 보면 안철수 열풍이 불었던 게 2012년 대선 때 네. 찌음 있잖아요. 그때 서울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럼 어쨌든 정치에 입문한 지는 벌써 거진 10년이에요. 이제 본인의 컨텐츠가 뭔지에 대해서 뛰는 거 말고 좀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를 또 웃게 해주신 후보님 두 번째는 바로 압도적이지 않아요? 압도적인 진짜 이분은 최고. 정말 너무 이은재 후보였습니다. 너무 많아. 자 루리앱 댓글 우리 정현욱 기자 읽으세요. K 크래시님이 움직이지 않는 턱으로 손가락을 깨무는 사람이 있다. 네 다음도 다음에 핸드메이드님이 이은재 피나 아까 진기였구나. 아까 이거 진기. 옥도전기 그거 아니야? 역시 피도 일체. 네이버에 WOOJ 땡땡땡님이 개콘 요새 재미없던데 이은재 스카우트하면 대박. 개콘 반성하세요. 오구정 기자 이거 보고 어땠어요? 아니 이거 저는 팩책 기사로 봤어요. 뉴스톱에서 뉴스톱이 이제 팩책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매체인데 그 처음에는 이은재 의원이 뭘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이은재 의원의 혈서는 정말 피로 쓴 것일까를 팩트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상처를 보여달라고 이은재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붕대 감은 것만 이렇게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그 언론사에. 그래서 아니 붕대를 풀고 찍으시라고 그랬는데 착한 사람 눈에 보인다는 건가요? 붕대를 풀고 찍으시라고 했는데 답을 안 한 상태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뒤늦게라도 상처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잖아. 아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 인정하셨죠. 피가 모자라서 그랬다. 아니 인정을 하지 말고 상처를 만들면 되잖아. 아파. 아. 상처를 혈서를 그렇게 피가 날라면 아시잖아요. 피가 모자라. 옛날에 맞아, 서태지와 아이들의 피가 모자라. 교실이 돼야 짜 이러면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거꾸로 틀어보면 악마의 소리가 나온다는 괴이한 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서태지 테이프 거꾸로 들어본 사람. 한 달 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소문입니다. 사탄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피가 모질라 막 그런 말 하고요. 정말 그런 말이 나와요? 예, 나와요. 확실하게 나와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요즘 와서 굉장히 확산된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가 모자라라는 말이 나온다는 노래 교실 이데아를 거꾸로 녹음해 들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피가 모자라가 아니라 씨가 뭐가 와라는 소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가 모자라 아니었던 걸로. 테이프를 거꾸로 들으면. 그걸 들으면 악마의 소리 난다 그 생각이 나는데 너무 옛날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혈서를 써봤거든요. 저도 이래봬도 뭐 386은 아니지만 옛날에 학생운동을 잠깐 했어가지고 근데 저 원래 하면 좀 열심히 한 타입이어서 뭘 했는데 혈서를 썼냐고. 근데 솔직히 근데 뭐 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이라크 파병 반대 때문에 했나 아니면 한국전력 파업 때문에 했나 매양리 폭격 장벽 때문에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혈서를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혈서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카타칼로 이렇게 하면 좀 그치 이렇게 깡 물어가지고 이게 이제 네. 폼이 나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옛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다 깨물어서 했잖아. 근데 이거를 이빨로 깨우면 진짜 개 아파요. 그렇게 아파요. 이게 무는 뼈까지 게 아프니까. 뼈까지 아프고 이게 하여튼 내 살을 내가 피날 때까지 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 내 의지로 안 돼. 그렇지. 이게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만큼 의지가 막 투철하다는 걸 아니 보여주는 내가 거죠. 독립투사만큼은 안 되지 당연히. 내가 독립투사만큼은 독립투사님들은 정말 목숨을 구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네. 나는 그래서 당연히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쓰는데 막 줄줄줄 써지는 거 윤석열 써지는 거에서 저 말이 안 된다. 저렇게 피가 잘 술술 나냐. 근데 노랗게 나왔지. 노랗게 나왔길래 이게 나 노란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그래요? 갑자기 뭐 말로 하면 근데 말르면 저 색깔이 아니야. 이게 약간 뭐랄까 그 핑크당 있잖아요. 핑크당 색깔 같이 돼 약간 이게 왜냐 처음에 빨간 게 나오고 빨간 왜냐 그때 제가 그때 피가 안 나가지고 카타칼로 이렇게 가지고 썼는데 피가 많이 안 나. 이게 이렇게 짜도 안 나. 이렇게 짜도 조금밖에 안 나고 그냥 똑 떨어지면 고기만 여기 쫙 번지고 안 나와. 이게 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혈서 쓸 땐 보면 작은 글씨로 쓰잖아요. 많이 안 나오니까. 길게 안 나와. 큰 글씨 그 정도를 이렇게 썼으면 바로 나는 막 받아야 되는 윤석열 막 쓰길래 이분은 거의 잘라야 나오는 수준. 이 정도면 거의 이제 한 마디를 잘라야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추설량을 보여줘서.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이거 할 때 이게 머리에 이거 띠두르고 이게 있길래 저건 말이 안 된다. 난 써본 사람으로서 이건 말이 안 돼. 그게 엄청 아파요. 무지 아파. 그래서 그때 같이 학생 운동하던 친구들 아무도 이빨로 못 썼어. 아무도 이빨로 못 썼어. 아무도 개 아파. 그래서 그 영상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근데 영상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은재 의원이 이렇게 노란 글씨가 나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보좌진인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진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들려? 네, 들려요. 왜 그래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그 보좌관이 이렇게 종이컵을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 영상이 또 특히 컷이 많아. 컷 사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컷이 많아. 그렇습니다.
아 너무 속상하다, 웃겼습니다. 진짜. 두 개 다 안철수 대표도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두 분 다 이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자 하는 되게 의지가 있어야 하는 행동들인데 결국 왜 했는지가 남지 않은 그렇네. 슬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모르겠어요. 이걸 막 정말 진지하게 봐야 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뭐 많은 대다수의 이제 국민들은 특히 댓글의 상황을 보면은 다들 정말 개그라고 그쵸.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메시지가 없이 행동만 있으니까 웃겨 보이잖아요. 그냥 하는 것들이 뭔가 맹목적으로 뭐라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웃기고 남들 눈엔 저게 쇼인 걸 뻔히 보이는데 굉장히 남들도 속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하는 그 모습이 웃기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저는 이제 혈서 쓰는 거에서 있잖아요. 보면서 뭔가 예전에 우리가 정연욱 기자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삭발이나 단식이나 혈서나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분신이나 뭐 이런 게 그동안 우리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정말 이렇게라도 보이고 싶어서 결연하게 정말 자기의 어떤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였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가벼운 장난치는 맞아요. 것도 아니고 진짜 국민을 개호구로 아는 건지. 그렇죠. 아까 진기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되게 국민 상대로 전 장난친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제가 굳이 뭐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조롱은 조롱대로 따로 하고 이건 더 거기에 얹어서 더블로 분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진짜 개 돼지를 본 거예요, 진짜 그거는. 우습게 한 거예요. 속을 줄 아는 거지. 속을 줄 알고 그딴 거를 기획을 하고 실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국민을 개무시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웃어 넘길 게 아니고 현역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병 이런 분을 뽑아서 정보위에 있었어요. 정보위는 전체회의 할 때 기자들도 못 들어가. 워낙 민감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 보고도 받고 심지어 거의 간사여서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그랬어요.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4년 동안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야. 그것도 비례대표도 아니고 강남병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제 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즐겁게 우리도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정치인을 결과 가지고 마음껏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이 이제 패러디가 나온 시리즈를 모아봤어요. 쏟아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언주야 시리즈. 언주. 누가 좀 살려서 읽어줘야겠는데. 이언주 요거는 우리 작가님 읽어줄래요? 뽐뿌랑 트위터 댓글. 어떻게 재밌게. 뽐뿌에서 샤플리님이요. 언즈야 낙선이라고? 언니는 낙연이야. 좋다. 야 마지막에 나가니야 근데 고개 이렇게 하는 거 좋았다. 낙연이야. 이거 한번 떨어져야 돼 이렇게 한번. 따로 떨어져야 돼. 다음 댓글도? 트위터에 이게 뭐죠? 정균이 님께서 언즈야 언니는 영선이고 너는 낙선이고. 야 잘하는데? 진짜 얄미워. 아 근데 이현주 후보가 그 후보였죠. 전 의원이 참 지역구를 그렇게 바꿔가면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참 초접점이었어요. 그죠? 손에 땀을 쥐는 맞아. 작전. 네 번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뒤치락. 9분 만에 갑자기 2위 바뀌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선거였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막 사전 투표 막 잘못된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현주 의원이 워낙 이제 평소에 말을 세게 했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이제 이현주 의원 관련해서 이런저런 그렇죠. 패러디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현주 의원은 그냥 그러다 치고 패러디계의 어떤 지금 신성 압도적이다 이분이. 서울 강남에 태구민 의원 관련 태군 후보.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덕후에서 리얼 종부세 안 내려다 종북세 내게 생겼네. S53453441님이 나 내일 력삼으로 출근해. 력삼. 오후 6시에 탈북해.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론현 신론현. 근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약간 이제 진보 진영을 빨갱이라고 비하해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역으로 패러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네. 댓글 반응이 이렇게 한 겁니다. 저의 생각은 공정, 왜 이런 중립, 것만 골라왔어요? 딴 게 없어. 그 진짜 강남 지역이 진짜 그 보수당 내기만 하면 당선되는 데잖아요. 그때 우리 방송할 때 선배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강남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강남 어떻게 사람의 태영호 후보를 거기다가 했냐. 강남 수준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반성하세요.
강남 사람들이 보란 듯이 찍어줬어. 네. 아 근데 이분 강남에서는 막 이렇게 종부세 이슈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보수당이 됐는데 당선 소감을 본인이 그 탈북민 대학생들 무료로 뭐 학교 다니게 해주겠다고 그랬나? 뭐 그리고 그런 앞으로 거.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열심히 네. 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은 쎄하죠? 민주당인데 쎄하죠? 유권자를 저버린. 당선되자마자 당선 당선 되자마자 인사로. 진짜 보란 듯이. 대북 정책. 네, 대북 정책. 모든 투표 결과는 어떤 민심의 준엄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강남 시민의 신성한 선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라 네티즌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근데 참 어떻게 될런지 참 앞으로 좀 어떻게 기대하세요? 태국민 의원 어떻게 될까? 아니 근데 태국민 후보가 민주당 후보였으면 사실 과연 의정활동 할 수 있었을까? 민주당 후보였다면 후보로 당선이 됐다면. 그러니까 종북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거죠. 그 유세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본인을 그 북한 엘리트라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북한의 초엘리트긴 하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나의 출신 성분, 북한에서의 출신 성분을 막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어필하는 그런 게 되게 뭐랄까 씁쓸하달까? 전 물어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그런 문제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궁금해요. 왜 태국민을 찍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이 찍었다면 오히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게 아니라 태국민의 어떤 면이 매력이 있어 찍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궁금해.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 싫어. 보수당이면서 아니면 뭐 미래통합당을 찍으면은 뭔가 부동산 정책이 좀 뭐 유리하게 바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찍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태국민 의원 개인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 왜냐면 저는 이제 친한 기자가 이제 타사 기자가 네. 오빠 내가 이거 태국민 관련 기사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강남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 뭐 말이 안 되는 막 공천이지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그 기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막 언론들의 분위기는 되게 약간 좀 생뚱맞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남 주민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해. 태국민 후보가 본인이 이제 탈북 엘리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북한 엘리트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 씁쓸했냐면 본인이 그 북한의 어떤 체제가 싫어가지고 탈북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한으로 넘어와서 자기의 출신 성분으로 또다시 여기서 뭔가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게 좀 그랬어요. 뭐 선거운동 후반에 나오긴 했지만 재산을 4년 만에 18억을 모았다거나 정말 배우고 싶은 재산 형성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 이분이 외통위에 뭐 가신다면 이제 뭐 외통위 통일부 장관이나 뭐 국정원장 이런 분들 불러다가 이제 막 질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탈북자 특히 이제 그 북한 내부 사정을 좀 속속들이 아는 이런 사람이 어쨌든 국회에 있다는 거는 의미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좀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곳이라 이제 뭐 이게 강남에서 되는 바람에 뭔가 좀 우스워.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지. 비례대표면 더 이해가 돼. 저는 네, 명쾌하게 맞아. 이해를 할 텐데 맞아요. 네. 사실 지금 아까 우리 말씀대로 강남의 이슈는 경제 이슈였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태영 가서 그 외통위 가서 거 북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의원들이 다 아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태영호 의원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배정해서 이 정부의 뜬구름 그렇죠. 잡는 대북 정책을 바로잡겠다든가 그건 북한의 그건 맞아. 실상을 납득은 돼요.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명쾌하게 돼. 이해되죠, 그럼.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강남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 댓글들이 그런 맥락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마치 막 이런 북한을 조롱하는 듯한 게 있어가지고 잘못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여튼 이 태국민이라는 의원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좀 이질적인 곳에서 당선이 됐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부의 상징, 자본주의의 핵심. 네, 맞아요. 강남에서 네. 그러니까 근데 북한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조리한 이 현실이 좀 네. 맞아요. 다음 순서 넘어가자면은 이번 총선에서 저는 이번 총선을 끝으로 이제 이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좀 막말을 덜하지 않을까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요. 안 들려나? 왜 아무튼 너무 심판 받아서? 이번에 막말하신 분들은 다 나가려야 되는데 1, 2, 3위를 골라봤는데 일단 3위는요. 이분은 이제 1위는 너무 이제
아성을 넘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3위부터 말씀드릴게요. 3위는 아 이게 3위예요? 예. 황교안 전 대표. 네. 아 사퇴하셨으니까. 네, 어제까지는 대표였어요. 네. 이제 전 대표가 되는데 아 이거는 다분히 김기아 기자 개인의 분노가 좀 담겨 있네요.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러네. 그러네.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 네. 같이 정했네. 같이 정했는데 그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게 있었죠. 선거 초반에 이제 N번방을 호기심으로 들어간 분들은 뭐 다른 처벌을 처벌을 달리할 수 있다고 이런. 교회가 마치 뭐 코로나를 다 옮기는 것처럼 뭐 예배 보는 게 다 그런 것처럼 말하지 말라. 키 작은 사람은 정당 투표용지를 들지 못한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거를 웃자고 한 얘기겠지. 웃자고. 아 개그였나? 개그였을 거야. 아, 재미없는 중형제 나쁜 개그. 나쁜 개그. 이게 이건 나쁜 상처만 주는 개그. 상처만 주는.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장애인이나 맞아요. 뭐 여성이나 이런 거를 쉽게 비하하면서 막 툭툭 던지는 그런 싸구려 저질 맞아요. 그런 개그 있어요. 이런 개그 막 듣기만 해도 막 사람 기분 더러워지는 개그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본인의 유머 수준이에요. 전 유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어떤 지성과 어떤 인성을 전 대변한다고 보는데 이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저질 개그. 부암동 가서 이제 선거운동하는 불임동 주민 여러분 막 이래가지고 어디요? 분위기 가쁜 사이즈. 어디요? 근데 불임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암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종로구 지역구 나온다는 분이 동이름을 잘 모르면 이거 진짜 웃겼어 이거. 뭐 기표소에 가림막 없다고 부정선 선거라고. 근데 그냥 기표소가 투표하고 가시지 왜? 아니 그리고 황교안 누구 찍을지 누가 몰라. 왜? 두둥탕. 아 오늘 하나 했다. 왜 이렇게? 좋다. 요거 좋다. 그렇지. 아 다른 사람 찍으려 그랬나? 그럴 수도 있죠. 황크나이트였어. 황크나이트였어. 요거 부암동 가서 불임동 요 얘기가 나와가지고 생각이 되는데 그 현장을 취재하고 온 기자 이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본인의 판단으로 이낙연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이낙연 후보가 될 것 같다. 네. 후보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에 이낙연 후보가 어쨌든 두 분 다 새로 이곳으로 전입을 와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잖아요. 엄청 세세하게 그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 현안을 잘 챙겨서 현안을 없이 뭐 종이도 없이 이 동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책을 엄청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걸 언제 저렇게 준비를 했지라고 싶을 만큼 현장 취재하는 와중에 현장 유세하는 와중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는 이 준비가 됐다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암동 가서 불임동이라고 하고 하는 게 뭐 피곤해서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이런 게 가른다고 보지. 그 작은 차이로 결국에 갈리는 거잖아요. 네. 모든 걸 걸고 승부하는 작은 거니까.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성향이 강하다, 어떤 게 강하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지역구 선거는 정말 다른 게 방금 이제 강병수 기자 같이 이렇게 강병수 기자 들은 얘기 같이 거의 주민들이 막 요즘에 마이크 유세에 누가 뭐 몰려서 듣냐라고 하지만 몇 명이 듣거든? 몇 명은 들어. 그럼 그 들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럼요. 느끼고 가서 얘기를 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또 해. 그렇죠. 근데 이걸 들은 사람이 불임동 기사를 봐. 부암동 불임동 기사를 봐.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서 이게 짱 갈려. 그럼 이 짱 갈린 얘기를 또 어디 가서 해. 이러면서 이게 그 지역에 이게 분위기가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선거운동이 정말 뭘 저렇게 뭐 돌아다니냐 싶지만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 네. 자,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 그래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어. 이게 가장 심각한 실언이죠. 저는 이거는 충분히 생각하고 한 얘기잖아요. 불임동 이런 게 아니야. 준비해와서 하는 거잖아. 준비해와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불임동, 부암동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종이 보고 읽었어요. 종이 보고
160석, 180석을 이제 민주당이 석권을 했는데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내가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찍은 거는 이제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완전 개무시하는 발언이지. 그렇죠. 근데 그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정부가 잘하면은 좀 엑셀도 좀 같이 밟아주고 정말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지. 뭐 어디 가려고만 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 고장 난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일단 대한민국 정부의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 이렇게 국민의 뜻이 지금 드러난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댓글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작가님이 여기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엠팍님 거부터. 엠팍의 그린패스님이요. 그럼 투표한 국민들은 뭐가 됨?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해서 쓴 글이 이런 수준이라면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게 뭐 비근한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분이 뭐 이분밖에 없어서 김부겸 후보 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전 못 봤는데 뭐라고 써있는데? 자기는 실패한 농부고 맞아. 앞으로 밭을 더 깊이 갈겠다. 뭐 더 열심히 하겠다. 미안하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 글의 품격을 비교해 보세요. 그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의 정치인으로서의 맞아. 포지션을 어디에 두는지가 극명히 드러나잖아요. 정치인은 말과 글로 먹고 사는 뭐 저희랑 비슷하긴 하지만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한마디 한마디가 어쨌든 역사에 기록되는 건데 조금 아쉬운 발언인 것 같으면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은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얼마나 더 인내를 하라는 겁니까? 근데 다 보면은 다 남 탓. 적어도 저는 진짜 준다고 100번 했지만, 양보해서 야당이니까 야당이는 뭐 브레이크 얘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뭐. 네, 뭐 방향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근데 이게 굳이 그냥 이 시점에서 본인이 어쨌든 나름의 한 번의 정치 이제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나올 말이었을까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정말 그냥 개인적인 엄청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어요. 사태의 변을 근데 너무 이게- 빨리 했어. 이게 3위란 말이죠? 3위는 2위는 뭐냐면 통합당 광주 서구갑의 주동식 후보. 아니 왜 통합당밖에 없어?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막말을 이제 모았거든요.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이 차원이 이제 맞아요. 클래스 근본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막말보다 더 심한 막말을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여당 의원이 했는데 대들기가 얘네가 좌빨이라서 이거를 안 다뤘다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주에 그거를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가 비슷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클래스는 돼야 돼. 매달 세월 하나씩만 만들어서 침몰시키자. 뭐 이 정도 클래스는 돼줘야 됩니다. 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유튜브에서 한 거죠? 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달 세월 하나씩만 만들어 침몰시키면은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될 거다. 뭐야 이거 새끼네 완전. 그렇습니다. 광주는 5.18 재사에만 매달리는 도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광주 출신이. 광주에 출마하신.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한 말이잖아요. 과거에 한 말이죠. 네. 예. 2018년에 했어요. 재작년에. 이런 말인데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근데 뭐 여기는 없는데 그분도 계시죠? 중국 유곽을 들어오겠다. 그거는 이제 뭐 실수였겠죠. 실수 아니라요. 나 철회했잖아요. 사과했다가. 아니 근데 이런 작가님 설명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중국 유곽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과를 했다가 사과를 철회하시고 나는 뭐 그런 의미의 유곽이 아니었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유곽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으로 한 말은 아닌 거죠. 어떤 뜻으로 하셨을까요? 그럼 어떤 뜻으로 유곽이란 말을 유곽은 쓰죠? 근데 그 뜻밖에 없어. 윤곽, 성곽을 그렇게 쓴 거 아니야? 성곽. 성지어 갑자기? 성곽을 왜? 왕좌의 게임이야? 전 깊은 뜻을 알 수 없죠. 통합당 이근열 후보. 그 지역구가 그러니까 어디죠? 지역을 막 이렇게 상가를 번영시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유곽을 들여오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정연욱 기자는 200보 양보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이해. 뒤로 200보를 양보를 200보를 양보해서 내 귀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 귀가 이거 기자들이 잘못 보던 거 아니에요? 유과 아니었을까? 유과. 난 처음에 이거 말을 잘못한 건 줄 알았는데 공범을 했었어. 그러니까 나는 오타가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마 와. 유곽을 중국 유과를 사오겠다는 거 그냥 맛있는 유과 아니었어요. 유곽이었고 나중에 나는 그냥 뭐 번화가를 만들겠다 이런 그런 의미로 썼다고 하는데 그런 뜻은 유곽이 없어요. 번화가 그걸 아니잖아요. 그렇게 씁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SPC가 영구히 제명하겠다를 영구히는 그냥 영원한 뜻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막 사과를 왜 철회? 그러니까요. 사과를 하고 했잖아요.
이런 건 욕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둘이 이제 묶어서 하여튼 이 정도 클래스의 막말을 여당이 한 게 있으면 저희는 기계적 중립의 대명사 KBS에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대망의 1위. 이분은 뭐 이번 총선에 거의 이분만큼 존재감 있었던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때문에 거의 더 졌다고 봐야지. 네, 그쵸. 마지막에. 뭐 저기 야당도 페이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페이스북인가에 바로 차명진 후보였습니다. 아니 뭐 심이나 형준아 친구라면서 심이나 형준아 뭐 되게 그렇죠. 서운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원래 통합당은 인기가 없었다. 쭉 여론조사 추세로 내가 말한 전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억울하다. 네, 라는 말이었죠. 근데 이분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방송에서도 막말 많이 해가지고 방송에서 하차하고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공천한 것 자체가 그 네. 당의 수준의 문제예요. 네. 차명진 후보가 이번에 41,642표를 얻었습니다. 경기 부천시 병에서 경기 부천시 시민분들이 41,642분이 차명진이 국민을 대표하는 본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투표를 했어요. 덜 나쁜 놈을 뽑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셨겠죠. 민주당이 너무 싫어서. 너무 싫어서. 근데 이제 상당수 또 어떤 계층이라고 특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세월호에 대해서 차명진 후보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엄존하잖아요. 엄존해요. 보면은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네이버 댓글 가보면은 차명진 맞는 말 했는데 왜 난리냐 이런 댓글 실제로 엄청 그 많아요. 통합당 막 당사의 전화가 빗발쳤다잖아요. 뭐라고? 아니 왜 차명진을 왜 말했는데 제명하냐? 제명하냐. 차명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처리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전화가 뭐 많이 왔대요. 실제로 그게 이제 최고위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차명진 후보를 적극적으로 찍어야죠. 지켜줘야죠. 아니 근데 세월호 말고 또 그 우리 현수막 민주당 김상희 후보 현수막 자기 위아래로 걸어놨더니 페이스북에 또 나 쓰리썸 싫어한다니까 왜 또 뭐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이 사람은 형사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왜 선거에 나온 사람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요 발언 문제 발언 있잖아요. 이게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뉴스 플러스라는 네. 그 맞아요. 언론사에 그 기사 아직도 안 내렸더라? 인터넷 언론사에서 그 기사를 썼어요. 그 제목에 그걸 박아가지고 그리고 기사가 정말 엉망이고 엉터리고 아무 근거가 없어.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냥 카더라식으로 기사 형태로 적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메일을 받았어요. 이거 팩트 체크 좀 해달라고. 근데 이거를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팩트 체크 할 사안도 아니지. 그럼 팩트 체크하면 기사를 제가 그렇게 씁니까? 이런 뭐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보니까 그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에서 마침 그런 게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증거를 좀 모아갖고 보내달라는 공지를 하나 띄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캡처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가짜 뉴스가 퍼지는 되게 나쁜 경로이면서 확산이 확 되는 그 과정이 어느 언론사나 뭐 그런 언론의 형태를 빌어서 누군가 쓰면 그걸 정치인의 입으로 통해서 막 이렇게 확 가거든요. 그 사실이든 아니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 케이스가 딱 그 케이스인 거예요. 뉴스 플러스라는 걸 통해서 확 가고 사람들이 그때는 막 이렇게 SNS나 이런 걸로만 주고받다가 토론에 나가가지고 차명진 본인이 얘기하고. 김범수에서 얘기하고. 차명진 후보는 자기는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그냥 의혹을 제기했을 근데 뿐이기 때문에 자기는 상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 뉴스 플러스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정확히 실체도 없을 뿐더러 그 기사는 바이라인도 없어요. 누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도 안 그거를 뭐 언론이라고 하고 자기는 떳떳하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1등 맞네요. 왜? 압도적 1등. 그러니까. 하지만 속상하네. 32.5%의 지지. 그렇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오규정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가짜 뉴스를 쓰고 그걸 정당인이 받아서 떠들고 그걸 미친 언론이 또 그걸 받아서 퍼뜨려주고 그런 걸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요. 이제 시민들이 다 알아. 그거 거짓말하는 거구나. 미친 새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속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제 안 통하니까. 근데 화나는 건 이게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안 사라질 거거든요. 이 얘기가 안 사라지고 계속 인터넷에서 떠들면서 계속 댓글에 계속 지금도 올려요. 지금도. 계속 나올 거라 몇십 년이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없어지지 악마, 않을 그게 악마야, 거라는 악마. 그게 막이지. 그게 딴 게 뭐가 막이야. 아무튼 이번에 한 차명진 후보가 아주 큰일했어요. 뭐냐면 그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줬어. 네, 그리고 형사처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총선은 이제 특별 편성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까지 1부로 끊고요. 남은 내용은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